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이들 이제 6학년까지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이번 주까지 해서 한 번씩은 학교 구경을 네,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쵸? 거의 뭐 구경하는 수준이죠. 주 1회 혹은 2회 수도권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이 된 지역에서는 네, 매일매일 이제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권도 어서 진정이 돼서요. 우리 아이들 제발 좀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치요? 네, 학교 좀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라이브 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이거 마치시고요. 얼른 정리 좀 해놓으시고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요. 초등 공부 필수 세 가지를 콕 찍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읽고 쓰는 거, 두 번째 한글로 읽고 쓰는 거, 세 번째 수학 복습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영어 글쓰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셨어요. 질문들을 모아 답변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 보셔도 여전히 궁금하다, 여전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은요,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반영해서 또 새로운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네. 댓글 열심히 보는 네, 저입니다. 영어 글쓰기를 언제 시도해야 되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절대로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데 저학년, 중학년 때 무리하게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읽지도 못하는 애를 글쓰기까지 초등에서 시켜야 되느냐? 네, 시켜야 합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초등 아이들 공부 잘하면 뭐가 좋죠? 네, 중학교 가서 내신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내신 잘 받아서, 네, 또 고등학교까지 성적을 유지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좀 수월하게 가고, 결국 우리 다 비슷한 목표로, 같은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중간기말고사가 없어요. 평가가 없습니다. 점수나 등수를 알 수 없어요.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영어 과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수행평가라고 해서 수행평가, 그다음 중간기말 이런 평가들에서 문법과 어휘는 물론이고 수행평가에서 특히 영어로 써야만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영어로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자는 거고요. 이게 초등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어설프게라도 시도를 했던 아이들은요, 나중에 수행평가를 앞두고 수행평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때 훨씬 수월하고요. 이렇게 써봤던 아이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을 쓰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초등 때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 글쓰기를 한 번씩은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번 도전해 봤는데 괜찮다. 그런 친구들은요, 좀 꾸준하게 쓰기를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3월에 매생이 클럽에서 영어 글쓰기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그 이후로 영어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네, 간간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안 되시면요. 매생이 클럽 한번 영상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은요. 저는 영어 독서는 4학년 때까지 마구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아이 머릿속에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를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놓고 막 붙는다라는 느낌으로 한글 독서 시간과 영어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아이가 그 수준이 성큼 올라가게 만드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충분히 읽어야, 넘칠 만큼 읽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주변 친구들이 다 쓰기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따라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억지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글을 열심히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네, 많이 읽습니다. 좋은 글, 정확한 문장을 많이 읽어야 제가 그걸 가지고 제 글을 쓸 수 있어요. 베낀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저의 글에 녹아나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많이 읽으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문장 속에서 거기에서 봤던 어휘와 거기에서 봤던 어순, 거기에서 봤던 문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이전에는요, 아이가 스스로 나 영어 글쓰기 한번 해볼래, 영어로 일기를 써볼래 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덤비지 않는다면요, 굳이 무리하게 시키실 거는 아니고요. 그 시간에 읽기를 시키세요. 네, 그러고 나서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요,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글쓰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네, 정말 순수하다. 얘 정말 영어 글쓰기 완전 처음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세 가지 과정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껴쓰기입니다. 아이가 제일 재미있게 보거나 좀 쉽게 보고 있거나, 그래도 이 책은 좀 괜찮아. 라고 해서 좀 읽고 있는 책들이 있다면, 5학년이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책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놓고 한 줄, 두 줄 베껴 써보세요. 베껴 쓰는 게 신기하게도요. 베껴 쓰면서 문장의 구조를 익히고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실제로 베끼지 않아도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요, 베껴 쓰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들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네, 생각하지 않고 써도 되니까. 근데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습관에서 뭔가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외워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책을 볼 때요, 아이가 지루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변화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워보는 거, 책 전체 한 페이지가 있으면 한 페이지 다 못 외우죠.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거나 제일 짧은 문장, 오늘 읽고 나서 독후 활동으로 막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한 문장만 외워서 엄마 앞에서 말해보고 나면은 막 박수, 아시죠? 그냥 늘 막 감탄, 박수, 최고, 짱, 막 이렇게. 네, 그냥 늘 그게 그냥 툭 치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오잖아요. 뭐, 공책 같은 거 들고, 책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와요. 그쵸? 네, 오면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 또 칭찬 받으러 오는 거구나. 무슨 칭찬을 해줄까? 라고 칭찬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이는요, 뭘 했다고 가지고 오는 게, 했습니다, 보고하고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뿌듯한데 엄마가 봐도 잘했지? 그러니까 나 칭찬해줘.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이가 다 읽은 책, 엄마 책 다 읽었어 라고 말하죠. 책을 들고 와요. 엄마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었어 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 정말 잘했다고 또 막 물개박수를 쳐주고요. 이 중에서 제일 짧은 문장 혹은 제일 쉬운 문장 하나만 골라보자. 그 문장을 외워서 한번 말해볼까? 아이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안 해봐서 처음에는 어색한 것일 뿐이고요. 그 책을 읽는 아이들은요, 그 책에 있는 한 문장을 외우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외워서 이렇게 쫙 한마디 이렇게 하게 하고요. 그걸 써보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 거,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구글 번역기 같은 번역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번역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배가 고파요. 혹은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요, 한글로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라고 치고 번역을 누르면 I want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가 별것 아니네.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뭐 생각보다 나도 영어를 잘하네. 라고 그 느낌, 성취감, 자신감을 느껴봐야 겁없이 읽기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영어로 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마침표를 찍어본 아이가 나중에 본격적인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쓸 때, 그때 뭔가를 지어낼 수 있어요. I 다음에 뭐라도 쓸 수 있어요. today 다음에 뭐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릿속에 생각만 하던 아이가, 책만 계속 읽던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가 영어를 써보는, 영어로 된 단어만 썼었다면, 이제까지 사실 단어 시험 보고 단어 외우느라고 단어는 많이 써봤을 텐데 문장을 전체를 통으로 써본 경험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순도 다르고 문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막 쓰기를 쓸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잘 쓰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처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써본 글을 보면요, 내가 알던 그 똑똑한 애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기가 막히실 거예요.
나 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실망도 하실 거고요. 얘 이제까지 영어 학원에서 뭐 한 거야? 얘 이제까지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써?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아이가 이렇게 써갖고 와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건요. 자기가 지금 뭘 틀렸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네, 굉장히 이걸 잘 썼다라고 생각해서 뿌듯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부추겨 줘야 돼요. 그래야 또 쓰죠. 또 써야 잘 쓰죠. 그쵸.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꾸 써야 잘된 문장이 나오고 나중에는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처음부터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쓸 거라고 기대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네, 이 아이는 이제 썼다 하면 지적이 돌아오기 때문에 영어로 글 쓰는 건 질색을 할 거예요.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문법 틀릴 거예요. 네, 단어 이상하게 쓸 거예요. 저 맞지 않는 뜻이 다른 단어를 쓰거나, 네, 그 단어를 제대로 쓰임에는 맞는데 스펠링이 틀릴 거예요. 네, 그리고 어순도 맞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네, 뭐, 목적어가 벌써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순이 틀릴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굳이 고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 읽기를 병행하고 있다면. 영어책 읽기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기를 이상하게 쓰고 있는 친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읽는 시간을 통해서 교정이 일어나고 발전하면서 자기가 내가 잘못 썼네? 내가 그때 이거 이상하게 썼네? 라고 스스로 깨달아 갈 거고요. 점점 더 문장은 교정될 수밖에 없어요. 읽고 흉내내서 쓰고 읽고 흉내내서 쓰고 그래서 네, 우리 엄마들이요, 이거 뭐 스펠링 틀린 거 막 이거 애플에 뭐 P가 왜 하나밖에 없어 막 이런 거 네, 굳이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학습지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약간 떨어져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크게 보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중에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들은 차선 이탈 방지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핸들을 자기가 스스로 약간 돌려서 차선을 빠져나가지 않게 네, 탁 집어넣어 주는 거죠. 핸들을 살짝 돌려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차선 이탈 방지하는 거예요. 아이는 적당히 넓은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어요. 이 도로 안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건요,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차선을 이탈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차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네, 차선에 와서 바짝 붙었거나 튀어나갔을 때 얼른 다시 핸들을 꺾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잘 안 보이네요. 형광펜.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저희 아이한테 형광펜으로 그어준 거 보고 형광펜 어떤 거 쓰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질문이 정말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형광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샛노란색, 그 다음에 핑크색, 파랑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진해요. 저도 형광펜을 워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써보고 이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원색스러운 형광펜 말고요. 이거는 거의 파스텔 톤, 핑크색인데요. 거의 색깔이 굉장히 연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처음에 쓰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해서 이 연필 심이 자꾸 묻어나요. 그리고 막 젖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사가지고 너무 진하니까 막 공책에다가 좀 그어서 잉크를 뺐습니다. 빼고 이게 좀 흐릿하게 은은하게 나올 때 그때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얘는 정말 잘한 게 없다라고 하면요. 단어에다가 아이가 써가지고 왔어요. 베껴 썼든 외워서 썼든 번역을 해서 썼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썼든 뭐 어찌됐건 뭐 한 줄이라도 써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써갖고 온 걸 놓고요.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는데 그 문장을 다 그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잘 됐다라고 칭찬하고 싶은데 문장을 다 그어버리면 내일도 또 한 문장을 써올 텐데 그럼 또 한 문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요. 바르게 쓰인 거. 너가 이 단어를 아는 줄 몰랐었는데 알고 있네? 네. 라고 생각되는 아이가 그 한 문장 속에 썼던 단어 중에 가장 그래도, 네, 조금 수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쫙
거주세요. 엄마는 이 단어의 쓰임이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해. 와, 이 단어도 알고 있었어? 이거 꽤 어려운 단어야. 엄마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인데 너는 이걸 초등학교 때 벌써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애가 뭘 써갖고 왔는데 네, 그 한 줄 덕분에 칭찬을 막 받아야 돼요. 막 실룩실룩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고 나면요, 얘는, 안 써도 되는데요. 한 줄 더 쓸래. 라고 막 달려갈 수도 있고요. 다음날, 엄마, 나 오늘 두 줄 쓸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 오늘도 영어 글쓰기 할래.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했는데 너무 잘했대요. 그리고 나도 좀 자신이 없는데 되게 힘들게 한 건데, 그런데 잘했다고 형광펜을 딱 받았어요. 그 아래다가 네, 영어 일기 쓰는 게 많이 늘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일기장 내면은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아이들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엄마들도 영어 글쓰기는 학교에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직접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영어 글쓰기를 저는 5학년 때 정도 정말 더듬더듬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이어가서요, 한글 글쓰기처럼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계속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 뭐 글쓰기 뭐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지?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나? 그거 아니고요. 네, 오직 딱 하나, 읽기를 넘치도록 읽으면 그 다음에 글쓰기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형광펜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하나 네,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세요.